자,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방금까지 했던 게 이제 호의 길이였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회전면의 건널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뭐라 부르고냐? 에이리어. 일단 넓이니까 에이리어예요. 에이리어인데 무슨 에이리어냐? 오브 surface of revolution. 레볼루션이 뭐였는지는 지난해 회전체 부피할 때 봤었죠. 회전입니다. 회전에서 만들어진, 이번엔 근데 솔리드 아니야, 서피스예요. 면이에요, 면.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 회전면이라고 부를 겁니다. 회전면의 넓이, 회전면의 건널비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임의의 회전면의 건널비를 지금 알기는 쉽지 않으니까 일단 제일 먼저 볼 게 뭐냐? 가장 건널비를 구하기 쉬운, 옆면의 건널비를 가장 구하기 쉬운 세 가지. 원기둥, 원뿔, 원뿔대,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원기둥 경우에는 그냥 이 휴지심을 어떻게 하면 되죠? 이 휴지심을 잘라내면은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나오겠죠. 이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는 각각 뭐가 된다? 가로는 반지름이 r인 원의 둘레, 영어는 circumference라고 합니다. 반지름이 r인 원의 둘레가 되겠고, 이 세로 길이는 정확히 뭐가 되겠다? 원기둥의 높이 h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넓이는 뭐가 된다? 2파이 r h가 된다. 자, 이 2파이 r이 둘레가 되고 얘는 높이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이제 부피를 구하는 게 뭐였어요? 바로 원기둥 껍질법이었어요. V가 뭐가 된다? A부터 B까지 2파이 R 대신에 X가 들어가고 H 대신에 FX가 들어가는 그런 거였습니다. 아무튼 이게 원기둥의 건널비였고, 자, 원뿔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 자, 여기 있는 걸 이제 모선이라 부르죠. 모선을 부르는 말에 모선을 부르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제네라트릭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제네레이트, 이 회전면을 제네레이트 한다 그래서 제네라트릭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그 지구과학 시간에 위도랑 경도를 배우죠. 위도, 경도. 이게 이제 위도였고, 이렇게 나오는 게 경도였어요. 이 경도가 이제 정확히 뭐냐?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는 여선이란 말이에요. 경도를 나타내는 선이. 그래서 이 선을 어떻게 보려면 좌우선이라고 불렀죠. 똑같이 좌우선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모선을 메리디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 모선의 길이 L을 이제 어떻게 부를 거냐? 모선의 길이는 슬로프 하이트라고 부를 겁니다. 슬로프 하이트. 이 경사의 높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원뿔의 건널비, 원뿔의 옆면의 건널비를 구할 때 아까처럼 어떻게 할 거냐? 이 꽃갈콘을 옆면을 싹 잘라주면은, 잘라서 펼쳤을 때 뭐가 나오냐면 이런 부채꼴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 부채꼴의 넓이 A는 A라고 할게요. 이 넓이 A는 어떻게 구했냐면 2분의 1의 반지름 길이, 여기서는 이 반지름 길이가 뭐가 돼요? 바로 모선의 길이 L이 되겠죠. L제곱, 그리고 각의 크기, 중심각의 크기 세타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세타를 원뿔 모양만 보고 파악을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대신 구해줄 거다? 이 L과 호의 길이, 그리고 각을 이용해서. 자, 이 호의 길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로 구하죠. 호의 길이는 L 세타라고 구합니다. 근데 이때 이 호의 길이 L 세타가 사실 뭐였냐면 이 원뿔에서 이 밑면의 둘레가 되겠죠. 이 밑면의 둘레. 이 밑면의 둘레는 뭐예요? 2파이 R이에요. 반지름이 R이라고 할 때 정확히 2파이 R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타를 L분의 2파이 R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면
2분의 1 L제곱에 L분의 2파이 R이니까 파이 R이다. 이 원뿔의 넓이는 파이 RL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원뿔은 이렇게 구할 수 있었고, 자, 그 다음 자, 잠시 오류가 있었어서, 자, 원뿔대의 건넓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원뿔대는 영어로 플러스 텀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원래 뿔대인데 그냥 원뿔대를 의미하는 말로 쓸게요, 지금은. 자, 이 원뿔대는 이제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밑면, 아랫면, 큰 쪽의 반지름 R2, 그리고 윗면, 작은 쪽의 반지름 R1,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선의 길이 L. 이 세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졌죠. 이 원뿔대를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원뿔 구했을 때처럼 컷을 해서 펼쳐보면은 어떤 모양이 나올까? 이 대충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이런 모양이. 자, 얘는 정확히 어떤 모양이에요? 원뿔대는 원뿔을 자른 거니까 원뿔대의 옆면도 마찬가지로 원뿔의 옆면을 자른 모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 가상의 원뿔을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원뿔대를 쭉 이어서 원뿔대가 잘려서 나오기 전에 있었던 원래 원뿔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원뿔의 윗부분 작은 원뿔의 모선의 길이를 L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옆면을 잘랐을 때 이런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 길이는 L1이고 이 길이는 L.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옆면의 넓이를 원뿔의 옆면의 넓이를 이용해서 옆면의 건넓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A는 뭐가 되죠? 파이 RL이었죠. 파이에 자, 윗부분은 R2 그리고 이 모선은 L1 더하기 L이고 빼기 우리가 빼려는 이 부분은 파이의 작은 거 R1의 모선의 길이 L1입니다. 자, 근데 L1은 원래 모선엔 없는 길이, 원래 있는 원뿔대에는 없는 길이에요. 뭐다? 가상의 넓이죠. 임시로 그냥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L1을 소거를 해줘야 돼요. 자, 어떻게 소거를 해줄 거냐? 여 삼각형을 볼 겁니다. 여 직각 삼각형을 보면 이것도 직각이고 이것도 직각이니까 두 삼각형보다 닮음이다. 이 닮음인 거라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길이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죠. 자, 빗변 대 밑변 L1 대 R1은 뭐랑 똑같다? L1 더하기 L의 R2랑 똑같다. 자, 그래서 L1, R2가 L1의 R1의 L1 더하기 L이니까 L1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R2 빼기 R1분의 R1 L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L1을 여기다 집어넣을 건데 집어넣기 전에 어떤 조작을 해줄 거냐면 자, 파이 R2L은 그냥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파이 L1으로 묶어서 파이에 R2 빼기 R1에 L1으로 묶고 나면 얘가 뭐가 되죠? 얘가 바로 여기서 R2 빼기 R1을 곱한 게 됩니다. 즉 뭐가 된다? 파이 R1 L이 된다. 그래서 얘는 이제 R2 더하기 R1의 L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원뿔대의 건넓이인 겁니다. R1, R2, L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지난 시간에 전에 원기둥 껍질법 했을 때 R1이랑 그 이쪽 끝이랑 어떻게 했었지? 이렇게 있어서 이쪽이랑 이쪽에 중간 지점을 했었죠. 중간 지점 R1이랑 R2가 있다 했을 때 둘의 중간 2분의 R1 더하기 R2 이걸 이제 R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2분의 R1 더하기 R2를 새로운 유사 반지름 R이라고 생각을 해서 식을 바꿔주면 어떻게 쓸 수 있겠다? 2 파이 R L이라고 쓸 수 있겠다. 자, 여기 있는 이 R은 뭡니다? R1과 R2의 중간 지점입니다. 정확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R. 자, 우리는 이제 회전면의 건넓이를 구할 때 이걸 이용할 겁니다. A는 2파이 RL. 자, 넘어가죠. 자, 이렇게 이제 회전면이 있어요. Surface of Revolution. Y는 fx라는 이 곡선을 이제 어떻게 했습니다?
회전을 시켰습니다. 회전을 시켜서 나온 회전면, 유리병 모양의 회전면이 있어요. 자, 이 회전면 S라고 하겠습니다. 이 회전면의 건널비. 이거를 그냥 구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줄 거냐면 근사를 시켜줄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근사가 어떻게 되냐? 자, A부터 B까지를 N등분을 해줄 거예요. 그 맨날 하던 것처럼. N등분하면 이 각 간격은 델타 X가 될 거고요. I번째, XI 빼기 1이랑 XI에 대해서 얘랑 얘를 이어주는 선분을 생각합니다.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선분을 이제 돌려줄 거예요. 이 선분을 돌려주면 어떤 게 나오죠? 원뿔대 모양의 이런 띠가 생깁니다. 이 띠를 이제 approximating 띠, 밴드, 근사 띠라고 그냥 부를게요. approximating 밴드를. 자, 이 approximating 밴드, I번째 밴드의 건널비로 근사를 시켜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의 건널비를 SI라고 한다면 이 회전면의 건널비는 어떻게 근사를 시킬 수 있겠다? I는 1부터 N까지 SI로 근사를 시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요 SI를 어떻게 찾냐다. 자, 얘를 이제 눕혀줄게요. 눕힌다. 눕혀주면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눕혀주지 맙시다. dx니까 지금 x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원뿔대가 그려진 상황이에요. 원뿔대가 이런 식으로. 자, 이 원뿔대에서 각각의 반지름은 어떻게 되죠? 각각의 반지름은 자, 각각의 반지름이 이제 얘랑 얘가 된다는 거죠. 뭐죠? I번째 부분공간에서의 Y좌표 F, X, I예요. 자, 얘가 이제 그러면 Y, I 빼기 1이 될 거고 얘는 Y, I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요 모선의 길이 자, 원뿔대 건널비에서 R이랑 L이 필요하다 했죠. 그럼 여기선 R이 뭐예요? R은 두 반지름의 평균이에요. Y, I 빼기 1 더하기 Y, I 로 됐었죠. 자, 근데 이거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자, 다른 이름은 생각 안 할게요. 자,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 선분의 길이는 뭐였죠? 여 선분의 길이는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 P, I 빼기 1, P, I예요. 이거 뭐죠? 이거 바로 호의 길이에서 정확히 봤던 거죠. 자, 이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었다? 루트 1 더하기 F 프라임 X, I 스타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다는 거죠. 이때 XI 스타는 뭐다? I번째 부분 구간에 있는 무언가다. 자, 그러면 이제 이 SI를 어떻게 쓸 수 있겠다? SI는 2파이 RL로 쓸 수 있겠다. 자, 여기서 2파이는 2파이예요. 그리고 이때 R은 뭐였죠? 얘랑 얘의 평균입니다. 2분의 YI 빼기 1 더하기 YI 그리고 루트 1 더하기 F 프라임 XI 스타의 제곱의 델타 DX 델타 X다. 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YI 빼기 1과 YI를 돌려주는 거죠. 뭘로? X로.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근사를 어떻게 시켜주고 있냐면 델타 X가 0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델타 X가 0으로 되면서 0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죠?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얘를 이제 기준점을 잡았을 때 델타 X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델타 X가 줄어든다면 YI 빼기 1이랑 YI는 점점
어디에 가까워진다라고 그냥 해석을 할 수 있냐면 f xi 스타 여기 사이에 xi 스타가 있어서 여기에 둘 다 가까워진다. 얘도 여기에 가까워지고 얘도 여기에 가까워진다 라고 근사를 시킬 수 있겠죠. 이 정확한 증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fx가 연속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 얘가 스무스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si는 뭐에 근사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2파이에 2분의 자 2랑 2는 약분을 시켜주고 얘랑 얘가 둘 다 이걸로 근사가 되죠. 2파이 fxi 스타의 루트 1 더하기 f 프라임 xi 스타의 제곱 델타 x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얘가 이제 이거를 식으로 나타냈을 때 얘는 분명하게도 연속이니까 건널비는 뭐에 근사를 한다? 이거의 합에 근사를 한다. 그 여기서 이제 n이 무한대가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s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2f fx의 루트 1 더하기 f 프라임 x 제곱 dx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전면의 건널비입니다. 자, 여기서 이 2파이 fx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이 2파이 fx가 바로 곡선이 있을 때, 자, 빨간색으로 볼게요. 빨간색 이 곡선이 있을 때 x좌표에서의 선을 그어주면 이때 길이 반지름이 뭐가 되죠? fx가 되겠죠. 이 fx를 한 바퀴 돌려줄 때 나오는 이 둘레, 얘가 바로 이 둘레, 서컴퍼런스가 되는 겁니다. x가 기준점을 잡았을 때 둘레. 그리고 이거는 뭐였어요? 이건 아까 봤던 ds, 미소 길이였죠. 이 둘레를 어떻게 하겠다? 적분하겠다인데 문제는 x에 대해서 적분해주는 게 아니라 이 미소 길이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 길이를 따라서 적분해주겠다는 겁니다. 둘레 해서 이 길이를 따라 적분해준 게 바로 건널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을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식을 구해봤고 이때 fx를 y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다? 2파이 y 그리고 1 더하기 dy dx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겠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얘는 둘레입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조작을 할 수 있어요. 2파이 y에다가 이건데 자, 어떻게 조작을 할 거냐? 자, 이 경우는 y는 fx 꼴로 나와 있는 경우에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거를 어떻게 하겠다? x축에 대해서 회전을 시켜주겠다. 자, 그런데 만약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 해봅시다. x는 gy로 된 게 있어요. gy로. 그리고 굳이 이거를 x축 둘레로 회전을 시켜주고 싶어요. 이 경우에는 이 식을 어떻게 조작을 해줄 거냐? 1 더하기 dx, dy dx의 제곱 dx를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서 dy를 밖으로 뺀다는 겁니다. 1 더하기 dx dy의 제곱 dy.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여기에 y좌표를 c, 여기를 y좌표를 d라고 한다면 이 식이 여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단순한 치환 적분이라고 봐도 좋아요. 어떻게 치환 적분을 해주는 거다? x는 g, y라고 그냥 치환을 해준 겁니다. 그럼 이제 dx가 뭐가 되니까 g 프라임 y dy가 되니까 이거를 여기로 다시 집어 넣은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종합을 했을 때 이 모양이든 이 모양이든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루트 뒤에 부분, 이 부분이 전부 다 뭐죠? 이겁니다. 루트 dx제곱 더하기 dy. 이게 뭐라고 했었냐면 ds, 미소 길이라고 했죠. 결론적으로 이 회전면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해진다? 인테그랄 2파이 y
둘레를 어떻게 한다? 미소 길이, 호의 길이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 라는 거예요. 둘레를 호의 길이에 대해서 적분한다. 자, 반대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는 X축 둘레입니다. S축 둘레, X축에 대해서 회전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Y축에 대해서 회전시키는 것보다 X좌표가 이제 둘레가 되는 겁니다. X좌표에 대한 이게 둘레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건널비 S는 인테그랄 2파이 X가 둘레가 되는 거고 DS가 이제 호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둘레를 호의 길이에 대해서 적분을 시켜주는 거예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자, 예시를 몇 개를 볼 건데요. 자, 커브가 있어야 합니다. y는 루트 4 빼기 x제곱. 그리고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해요. On arc of the circle이다. 얘는 원의 호죠. 잘 보면은 find the area of the surface. 자, 얘를 이제 어떻게 했다? 로테이팅 했다. 돌렸다. 이 호를 어디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돌렸다는 겁니다. 이때 이 건널비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건 알 수 있겠죠. 2파이 y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돌릴 건데 y가 됩니다. 얘를 어떻게 하겠다? 2파이 y에다가 미소 길이를 적분해 준 게 호의 길이에 대해서 적분해 준 게 되겠다.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뺄게요. 얘는 이거예요. 자, 이때 이거를 이제 dx 모양으로 나타내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2파이의 y는 루트 4 빼기 x 제곱이에요. 루트 4 빼기 x 제곱이다. dx는 뭐예요? 루트 1 더하기 dy dx의 제곱 dx죠.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파이 루트 4 빼기 x 제곱. 그리고 y가 이거란 걸 아니까 dy dx는 뭐다? 2 루트 4 빼기 x 제곱 분의 마이너스 2x다. 그래서 1 빼기 는 루트 4 빼기 x 제곱 분의 마이너스 x가 되고 이거를 이제 제곱해주면 되겠죠. 1 더하기 4 빼기 x 제곱 분의 x 제곱. 자, 이 계산을 다 끝내면 이제 뭐가 나오냐? 뭐가 나오냐면 4파이에 0부터 2파이 2파이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놀랍게도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이제 8파이가 나오게 돼요. 자, 다음은 이제 y축에 대해서 돌려주는 건데, 자, 이 경우에 보면은 y는 x제곱을 y에 대해서 돌리고 있죠. 자, 잘 봅시다. s는 인테그랄 2파이 x ds예요. 지금 보고 있는 건 y축에 대해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인테그랄 2파이 x dx. 자, 여기서 인테그랄을 했을 건데, 자, 뭐에 대해서 적분을 할 거냐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y에 대해서 적분을 할 건지 x에 대해서 적분을 할 건지. 자, 그런데 y는 x제곱이니까 x는 루트 y겠네요. 근데 당연하게도 x는 루트 y라고 해서 루트를 적분하는 것보다 y는 x제곱이라고 해서 제곱을 적분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x에 대해서 적분하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이 인테그랄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x가 1부터 2까지. 그래서 2파이 x인 건 그대로예요. x는 안 바뀝니다. 왜냐면 우리는 x에 대해 적분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 dx가 어떻게 될 거냐? dx는 ds는 루트 dx제곱 더하기 dy제곱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x에 대해서 적분할 거기 때문에 dx를 밖으로 빼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dy dx의 제곱이 되는 거죠. dy dx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dy dx는 뭐다? 2x다. 이걸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2파이 x의 루트 1, 저 제곱을 해주면 4x 제곱 dx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적분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x 제곱을 1 더하기 4x 제곱을 u라고 치환을 하면은 8x dx가 du가 되고,
아래끈 위끝이 각각 5랑 17이 되겠네요. 그리고 2파이는 일단 있고, 그리고 얘가 U로 바뀌고, 루트 U로 바뀌고, XDX가 8분의 DU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적분했을 때 4분의 파이에 3분의 2U의 2분의 3제곱이니까 이런 이상한 괴상한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17루트 17 빼기 5루트 5라는 이런 식으로 회전면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물리학 공학의 활용을 넘어가기 전에 그냥 좀 특이한 걸 몇 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러스예요. 자, 잠시만. 자, 페이지를 어떻게 추가를 할까? 추가가 된 거죠. 추가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왜 이렇게 얇아? 첫 번째는 토러스 원원면이라고 부르는 이거의 부피를 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었는데 전에 현장에서 소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건널비를 한번 그어볼 거예요. 건널비를. 자, 그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 길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R 그리고 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때 여 토러스의 건널비는 뭐가 된다? S는 인테그랄 2파이 뭐 X를 하든 Y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번엔 그걸 해볼게요. 2파이 X라고 해보겠습니다. 2파이 X ds. 자, 그러면 이 식이 Y X 빼기 라지 R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스몰 R의 제곱이니까 뭐 사실 반쪽을 해서 더하는 게 가장 좋겠죠. 한쪽하고 한쪽 구해서 더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자, Y축에 대해서 돌리는 거기 때문에 2파이 X예요. 2파이 X. Y축에 대해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자, X가 이미 있는 이상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X에 대해서 적분해 주는 게 좋겠다. 자, 이쪽 위쪽만 구해줘서 2배를 해주면 되겠죠. 위쪽만 구해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2 인테그랄. 그래서 여기 중심이 R에 있으니까 R 빼기 R부터 R 더하기 R까지 2파이에다가 X는 그대로 있고요. 자, DS가 이제 루트 DX제곱 더하기 DY 제곱이니까 1 더하기 dy dx의 제곱에 dx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예요. 여기 이미 x가 있으니까 x에 대해서 적분할 겁니다. 그럼 dy dx가 필요하겠네요. y는 루트 r제곱 빼기 x 빼기 라지 r의 제곱이니까 이거 갖고 dy dx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구할 수 있겠죠. 2 루트 r제곱 빼기 x 빼기 라지 r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2의 x 빼기 라지 r이라고. 그럼 얘가 이제 루트 1 더하기 얘 제곱 넣어서 뭐 여러가지 귀찮은 계산을 다 해주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되냐? 4파이 r 제곱 라지 r 스몰 r이 됩니다. 이게 이제 토러스의 건널비예요. 자, 그런데 조금 바꿔봅시다. 여원에서 x랑 y를 r 세타로 표현할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게 이제 중심이 r에 있으니까 라지 r에서 시작해서 r, 0에 있으니까 라지 r에서 시작해서 이 각을 세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x 좌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다? r 더하기 r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걸 y는 그냥 r 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 ds는 뭐가 된다? dx제곱 더하기 dy제곱이 된다. 그래서 각각 미분을 해주면은 어떻게 나오냐? 마이너스 r 사인 제곱에 세타의 제곱 d 세타 제곱 더하기 r 제곱 코사인 r 코사인 세타의 제곱 d 세타의 제곱. 그래서 d 세타를 밖으로 빼내면은 r에 d 세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그냥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s는 뭐가 된다? 자, 이 세타의 범위가 당연히 뭐겠어요? 한 바퀴니까 0부터 2파이까지가 되겠죠. 0부터 2파이까지 2파이에 x는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그리고 뭘 곱해준다? ds, r, d 세타를. 자, 근데 적분을 할 때 얘는 뭐가 돼도 얘는 당연하게도 코사인이니까 한 바퀴 적분하면 0이 됩니다. 뭐만 남아? 2파이 r만 남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얘는 세타랑 상관없는 상수니까 2파이 r에다가 2파이만 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4파이 r제곱 4파이 제곱 라지 r 스몰 r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토러스의 건널비를 구해봤고요. 자, 두 번째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 그 화면에 오류가 있어갖고 다시 설명할게요. 두 번째 예시가 특이한 게 뭐냐면 가브리엘의 뿔이라는 거예요. 가브리엘 뿔, 가브리엘의 나팔. 영어로는 가브리엘스 혼이라고 부릅니다. 가브리엘스 혼. 자, 얘가 뭐냐?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를 그려볼 거예요. y는 x분의 1을.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y는 x분의 1.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을 자를 거냐? x가 1보다 큰 부분을 이렇게 잘라줄 겁니다. 이렇게 잘라줬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x축 둘레로 회전을 시켜줄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뭔가 나오겠지? 이렇게 생긴 뭔가 나팔 같은 이상한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뭐를 구할 거냐? 회전면의 건널비와 회전체 부피를 구해볼 거예요. 자, 회전면의 건널비 s는 뭐다? 인테그랄 2파이 x축 둘레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y예요. 2파이 y의 호의 길이로 적분해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y는 x분의 1이지. 1부터 무한대까지 2파이의 x분의 1에다가 자, 루트 뭐다? 1 더하기 f'x의 제곱. 자, dy dx라고 할게요. dy dx의 제곱 dx다. 자, dy dx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야. 근데 얘를 제곱하면 뭐 x 4제곱분의 1이 나올 건데 계산이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자, 적어도 뭐가 어떻단 거 아냐면 얘가 1보다 크다라는 걸 알겠어. 크거나 같다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이제 뭐보다 크거나 같냐? 1부터 무한대까지 2파이의 x분의 1 dx보다 크거나 같다는 겁니다. 얘가 존재를 한다면. 자, 근데 얘를 구해보면은 2파이의 ln 절대값 x니까 1부터 무한대까지네? 얘가 뭐가 된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발산을 하는데 얘가 더 크네? 얘는 결국 어떻게 된다? 발산한다. 양의 무한대로. 자, 건널비가 무한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근데 부피는 어떻게 될까? 자, V는 그냥 1부터 무한대까지 뭐죠? 파이 y제곱이죠. 파이 y제곱 dx. 자, 그럼 1부터 무한대까지 x제곱분의 파이를 그냥 적분을 하면 되니까 얘가 이제 뭐가 된다? 마이너스 x분의 파이에다가 1부터 무한대다. 그게 뭐죠? 그냥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파이에 0 빼기 1이니까 파이가 된다는 겁니다. 부피는 파이가 돼버려요. 부피는 유한한데 건널비는
무한하다. 그래서 페인트 통이 있어서 페인트 통 하나로, 자, 부피가 파이만큼 양이 되는 페인트 통 하나로 옆부를 다 채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페인트가 아무리 많아도 옆 페인트의 겉면을 칠할 수는 없어요.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건 당연하겠죠. 왜냐면 애초에 길이가 무한인 뿔이란 건 없으니까. 자, 이제 다음 시간이 마지막일 텐데 물리학 공학의 활용을 마지막으로 할게요. 다음 시간에.